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고민이 참 많은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할지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전력에 대한 전략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으로는 개인적으로 많이 뵀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 이데일리에는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시는 거고 처음 실물로 이제 뵙게 됐는데 네. 오늘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좀 전력에 대해서 네. 궁금했던 점들을 좀 세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전력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전력 산업이 이렇게까지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강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 사이클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왜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또 한번 불이 붙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022년에 사이클이 시작된 이유는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해서입니다. 그럼 왜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를 했냐? 일단은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가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투자가 되면서 장거리 송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잠재 수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한 1950에서 70년대에 변압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변압기 경제적 사용 연수가 40년인데 거의 한 40년, 50년 썼는데도 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두 가지 법안을 내면서 이런 잠재 수요들이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인프라 법안을 발표를 했었고 2022년에는 IRA 법안이 나오면서 변압기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변압기 수입의 월별 추이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는데 인프라 법안 그리고 IRA 법안이 나오면서 이 잠재 수요가 이제 불이 났었다, 이제 잠재 수요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안들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은 미국의 전력기기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를 하면은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변압기들을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많은 관심사들은 결국에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2025년에는 미국의 전력과 변압기가 부족해질 거다. 전기차,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이제 전력이 부족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머스크가 경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실제로 미국의 각 전력청들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교체 수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전력기기 산업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봤을 때는 전력 쪽의 강세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실제로도 이제 작년에 전력 시장이 굉장히 호황기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또 올 초까지도 이제 1월 말까지도 굉장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거침이 없었는데 좀 브레이크를 걸게 된 게 이제 딥시크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전력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영향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딥시크 이슈 관련해가지고 쟁점이 결국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딥시크로 인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연산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생각보다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전력기기 내에서도 뭔가 품목이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송전에서 배전으로 뭔가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옮겨질 거냐 이렇게 쟁점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 센터형 전력기기 수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미국의 전력기기 회사인 이튼이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이고 이 전력기기 산업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닝콜에서 중요 내용이 결국에는 딥시크였어요. 외사 애널리스트들도 다들 딥시크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튼의 경영진이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데이터 센터향 수주는 지금 7년치가 쌓여져 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전력기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딥시크 때문에 월요일에 이튼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경영진들도 고객사들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빅테크 업체들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24년 대비해서 25년 캐펙스가 한 YOY로 30% 증가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품목이 변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냥 변압기 쓰이는 거 그대로 들어가고 뭐 스위치 기어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뭐 훈련해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데이터 센터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전력기기에서는 뭔가 품목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이 이튼의 경영진이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딥시크 이슈 때문에 국내외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주가적인 현상일 뿐이고 펀더멘털에서는 전혀 스크래치 난 게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이제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AI 반도체 밸류 체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전력 수요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에 두 가지 근거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님 최근에 이제 관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 있어서 굳건한 섹터 중에 좀 하나로 이 전력 업종이 좀 선택을 받고 있는데 정말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아주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 그래서 자유롭진 않다. 역사적인 네.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굉장히 세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네, 60% 정도. 네, 최대 네. 60%를 물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한 2016년에서 2017년인데 한국 회사들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력기기 수요 자체도 거의 없는데 네. 갑자기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금액은 작아들게 되고 이 마켓 쉐어를 대부분 중국과 네. 멕시코가 가져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생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물론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 지금 바로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로 사실 변압기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을 국가별 비중으로 나눈 겁니다. 이제 퍼센트 숫자인 거죠. 마켓쉐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비중이 2019년만 하더라도 한 20%였는데 지금은 쭉 빠져가지고 한 2024년에는 한 5% 언더로 내려가게 됐고요. 한국이 쭉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웨이 이슈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화웨이도 미국의 국가 안보상 미국의 통신 장비 시장에서 퇴출이 됐는데 중국산 변압기 역시도 이것이 사실은 국가 인프라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중국산 변압기 쓰지 말자라는 움직임 때문에 중국 비중이 작아졌고 그 파이를 한국이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관찰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변압기 섹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변압기 얘기 좀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전력 인프라 안에서 변압기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업종 내에서 보고 계시는 특히나 네.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그런 업종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가장 큰 카테고리가 전력기기이고 여기 네. 안에 들어가는 게 송전, 네, 배전, 배전. 그리고 전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근데 투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15년 만에 온 사이클이다 보니까 가장 맛있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제곱 효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매출액이 올라갔을 때 영업이익률까지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송전 쪽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송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송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면 척추 같은 겁니다. 네. 중추신경계고 배전은 이제 말단에 있는 말초신경계인데 이 그래가지고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면은 송전망을 따라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배전으로 가고 이렇게 카메라라던가 조명기기 밝히는 데 쓰이게 되는데요. 네. 송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수요가 증가를 했을 때 공급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송전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게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숙련공들을 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한 40년은 쓰는데 품질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 숙련공들, 제조 과정에서 숙련공들을 양성하는 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게 송전 전력기기의 특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영업 레버리지, 제곱 효과로 나타나는 게 송전 전력기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송전도 좋고 배전도 좋고 뭐 전선 부분도 다 좋기는 한데 네. 가장 맛있는 계란 노른자를 뽑으라고 하면은 네. 송전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 주요 기업은 네. 이렇게 세 가지: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안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업종은 송전 뽑아주셨는데 이제 앞서 좀 종목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국내 전력 대장 3사가 지난해 나란히 이제 호실적을 기록했잖아요, 연구원님. 네. 이제 최근 실적이 크게 개선된 전선이나 전력기기 업체 이 3사 호실적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큰 그림으로 봤었을 네. 때는 사이클이 왔다라는 거는 공통점이고요. 네. 각 기업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현대일렉트릭부터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전력기기 산업에서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기술력이 뛰어난 것도 있는데 지난번 사이클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구조조정도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모든 고정비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제 체지방률을 확 낮췄다 보니까 뭔가 사이클이 왔었을 때 더 기민하게 뛸 수 있었던 게 현대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후에 전력기기 가격 상승하면서 가장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 게 현대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사이클 수혜를 바라보고 있는데 특징은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은 중동 시장에 강점이 있고 효성중공업은 유럽 시장에 강점이 있는데 2024년에 유럽 역시도 사실 변압기가 많이 부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2024년에 변압기 수주 잔고를 많이 채워놨고 그 유럽향 고마진 제품들이 25년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26년부터 반영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 전력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런 스튜디오에서 많은 전력기기들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LS 일렉트릭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그래서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인한 정책 수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공장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삼성이나 현대나 SK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로컬 업체들의 전력기기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썼던 LS 브랜드가 붙은 전력기기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의 업체들 진출에 따라 가지고 정책 수혜를 바라보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사 호실적 배경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도 네. 저희가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좀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시다면요? 가장 네. 탑픽 이제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는 종목은 네. 일진전기를 강조드리고 있어요. 일진전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전력기기 사이클이 완전 초여름은 아니다.
확장기의 초반부는 아니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확장기는 맞는데 중반부는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탑티어 업체들이 아니라 대장주들이 아니라 세컨티어 업체들이 펀더멘털 상으로도 더 급격하게 좋아질 수가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잔고를 너무 많이 쌓아놨어요. 네. 이미 3년치, 4년치를 쌓아놨다 보니까 더 이상 주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중반부에는 세컨티어 업체를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일진전기를 좋아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진전기 자체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진전기는 이제 전력기기 사업부가 한 30%, 전선 사업부가 이제 70%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이클 후반부 가면은 전선 역시도 마진이 좋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캐펙스 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제 홍성 공장에 이미 공장 완공을 다 끝내놨고요. 이 완공된 게 램프업이 올해 상반기 때 끝나고 가동률 상승 기간이 올해 상반기 때 되고, 실제로 손익계산서가 개선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 25년 하반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로 인한 투자 효과가 올해 나타나다 보니까 일진전기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내에서는 송전 쪽에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또 최선호주 꼽아 주셨습니다. 일진전기 픽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도 만약에 전력기기 호황이 이어질 수 있다면 저희가 K 이 전력기기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이클 산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선행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행지표가 먼저 꺾이고 나서 그 다음에 제품 가격, 뭐 변압기 가격이라던가 뭐 조선으로 치면은 선가 같은 것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력기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동향입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 꿈속에서 뭐 신이 뭐 로또 번호 알려줄래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필요 없고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동향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를 딱 보시면 느낄 수가 있는데, 지난번 사이클이 03년에서 08년 동안 변압기 사이클이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의 설비 투자 추이인데, 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고서 캐펙스가 꺾였죠. 그러면서 변압기 가격도 꺾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는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저 데이터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아쇠를 잡아당길 손가락이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될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는 이 데이터다 보니까 이 데이터 추이를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수요 전망치가 매분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틸리티 회사들이 발전기도 건설해야 되고 송배 전망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투자 금액이 매분기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네. 올해 역시도 호황 이어질 거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걸로는 미국 쪽의 전력 유틸리티 업체들의 네. 캐펙스 투자 금액 증가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력에 대한 전략 SK증권 남인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